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울병이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뒤에 향수병을 넘어 서울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이 서울병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며 주로 서울에서 유학하거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중국 MZ세대가 느끼는 공허함을 뜻합니다. 예쁜 카페, 드라마 같은 거리 풍경, 아이돌 공연, 한강의 야경과 감성 등 한국에서의 경험이 귀국 후 일상과 대비되면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는 서울병 해시태그 영상이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넘었고 서울에 가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는 78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지하철을 잘못 탔더니 한국 여성이 역까지 데려다줬다. 콘서트장에서 초콜릿을 나눠준 경험이 잊히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체험담도 공유됩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은 적은 자원으로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한국은 글로벌 MZ세대가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여론은 엇갈립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서울병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경험담과 함께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이 불안하다는 반감도 거세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우 성향 단체의 반중 집회가 명동에서 벌어져 상인 단체가 경찰에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환영 분위기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늘었고 무비자 정책과 국경절, 중추절 연휴가 겹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병 현상이 단순한 신조어가 아니라 서울과 한국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의 젊은 부모 세대가 이미 한류 1세대였던 만큼 그 자녀 세대가 부모의 경험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의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서울은 힙한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지금 서울병은 한중 교류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배우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이미지로 국내 군 관계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의 시큐리티 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 그룹은 군무원 신분증 시안을 검토해달라는 피싱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악성 파일이 첨부됐고 신분증 시안 속 인물 사진은 실제 인물이 아닌 AI가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로 확인됐습니다. 군 공무원증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신분증으로 실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작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 공격자는 샘플 디자인 제작과 같은 합법적 목적을 내세워 AI 모델을 설득, 결과물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신자 정보 역시 군 공식 도메인 mil.kr과 유사한 mli.kr을 사용해 수신자를 속이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이 같은 AI 악용 사례는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가짜 신원을 만들어 해외 IT 기업의 채용 과정에 침투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AI를 이용해 기술 면접을 통과하고 실제 업무 수행까지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없다면 언어 장벽이나 기술 역량 부족으로 성공하기 어려웠을 북한 해킹 조직이 AI의 도움으로 활동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 역시 김숙희 그룹이 AI 메일 관리 기능처럼 보이는 제목을 달아 피싱 메일을 보내는 등 AI를 전면에 내세운 공격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AI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며 채용, 업무, 운영 전 과정에서 AI 악용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딥페이크 공격은 이제 단순한 기술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소형 용융염 원자로를 탑재한 LNG 운반선을 개발하며 해운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 선급협회와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기본 승인을 획득하며
국제적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원자력 기술이 해상 운송 분야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100메가와트 열 출력의 소형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고체 연료 대신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선박의 수명 동안 단 한 번도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혁신적인 장점을 갖습니다. 연료 재충전이 필요 없는 만큼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운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돌파구를 넘어 탄소 중립 시대에 해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를 차지하는 해운업은 강력한 환경 규제에 직면해 있으며 원자로 기반 선박은 운항 중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5년 밀라노 가스텍 전시회에서 이 기술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으로 글로벌 해운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업선에 원자로를 탑재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원자력은 그동안 잠수함과 항공모함 같은 군사 목적에만 쓰였으나 민간 상업선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초저온 LNG 기술을 결합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LNG의 극저온 특성과 원자로의 고온 특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LNG선 시장을 주도해온 건조 기술과 설계 노하우가 더해져 해상 운항에 필요한 안정성을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인증까지 확보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한국 해운 원자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한국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류가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기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모기 활동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관측됐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채집된 모기는 16,997마리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가을철에 잡혔습니다. 특히 10월에만 5천여 마리가 채집돼 7월보다 2.5배가 많았습니다. 주거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빨간 집모기가 전체의 86.9%를 차지했으며 순모기와 얼룩날개모기, 흰줄 순모기도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흐름이 분명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기 활동의 정점은 대부분 7월이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10월이나 11월로 이동했습니다. 빨간 집모기의 경우 2020년부터 5년 연속 10월에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엔 가을 모기가 여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여름보다 1.6배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가 있습니다. 모기는 변온 동물이라 기온 변화에 민감합니다. 26에서 27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지만 30도를 넘기면 수명이 단축되고 35도 이상에서는 흡혈 활동조차 줄어듭니다. 여름철 폭염이 반복되면서 모기들은 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반면 비교적 선선한 가을이 모기의 최적 활동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36도 이상이 되면 순모기들이 흡혈 활동을 멈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지나치게 뜨거워진 반면 가을은 모기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 모기는 여름 해충이 아니라 가을 불청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늦가을까지 모기 극성이 이어지는 현상은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들의 방제 전략도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